미나야, 미나야.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옥상에서 서연은 의식을 잃은 딸을 안고 절규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의사의 차가운 말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밑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해명하세요. 그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밝힐 충격적인 진실과 20년 만에 찾은 피부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연이 낡은 우산을 펼치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기침이 또 나와요. 미나가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미나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미나, 이마가 아직 뜨겁네. 그래도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꼭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약값부터 챙길 거야. 서연이 미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미나가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응. 엄마가 돈 많이 벌면 병원도 자주 오고 약도 제때 먹고 훨씬 나아질 수 있어. 서연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엄마 면접 시간 늦겠다. 서연이 미나를 우산 안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태성그룹 건물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숨을 고르며 미나의 젖은 옷을 털어줬습니다. 어머, 이 바닥 좀 봐. 로비에 있던 여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서연과 미나가 지나간 자리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대기업 본사 로비입니다. 물 좀 털고 다니시지요. 보안 요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나를 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어린이 동반에서는 대기실 출입이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혼자 둘 수도 없고요. 이거 진단서예요. 서연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안 요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인데 참 알겠습니다. 저기 구석 의자 쪽에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만 안 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요.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안쪽 구석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한 지원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면접에 애까지 데려오다니 세상 참. 다른 지원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회사가 무슨 어린이집도 아니고. 몇몇 지원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 쪽을 향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둬. 나중에 썰 풀어야지. 서연이 눈치를 채고 미나를 더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왜 그렇게 봐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구경하는 거야.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엄마 품에 조용히 있자. 서연이 미나의 귀를 살짝 막아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기실 앞 몇몇 지원자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콜록, 콜록. 미나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연이 물통에서 물을 따라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미나, 물 한 모금만 마셔볼까? 콜록, 콜록, 콜록.
미나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안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진행요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다른 지원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셔서 진행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곧 제 순서거든요.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서연 지원자님, 면접실로 입장해 주세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를 안고 면접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아이는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진행요원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맡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안에서 조용히 안고만 있을게요. 제발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 미나를 꼭 안은 채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면접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도 면접만은 꼭 보고 싶어서.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오른쪽 면접관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회사 면접장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 상식 밖이에요. 가운데 면접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퇴실해 주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제발이요. 청소라도 좋으니까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서연이 미나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를 붙잡으려 몸을 굽히면서 목걸이가 옷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펜던트에는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이 수행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방금 밖에서 소란이 들리던데. 한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만년필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바닥에 검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수행비서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신 겁니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서연과 미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면접관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이 상황 윗선에 뭐라고 보고하지? 면접관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정신을 차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근무는 우리 회사 여건상 어렵습니다. 퇴실하세요. 서연이 미나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면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가방을 정리하며 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또 다른 데 알아볼 거야. 세상의 회사는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태성그룹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이 도보 아래 처마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나를 내려놓고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미나 열이 더 올랐네.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따뜻한 물이야. 한 모금만 마셔봐. 목 좀 덜 아플 거야. 미나가 작은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목이 따끔따끔해요. 조금만 참자. 집에 가서 약 먹고 이불 덮고 자면 조금 나아질 거야. 서연이 미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싶소. 다들 나가주세요. 한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회장이 사무실 구석에 있는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 회장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에는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똑같군. 모양도, 길이도, 빛나는 자리도. 한 회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시 금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던트 스케치가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제 이니셜 은색, 체인 길이 45cm. 종이 밑에 적힌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한 회장이 책상에 앉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올라오시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오늘 면접 지원자 중에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사진과 스케치를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알아보세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료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묻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세요. 이건 나와 자네만 아는 일입니다. 비서실장이 자료를 챙기며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정보팀 직원 2명이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입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보팀 직원이 보육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자료라서요. 창고에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이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며 서류를 뒤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입소일자 2005년 3월 15일. 소지품은 펜던트 J 이니셜, 분유 한 통, 기저귀. 정보팀 직원이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같은 시간 편의점에서 서연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엄마 옷자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우리 미나. 오늘은 이걸로 먹자. 제일 싼 거지만 그래도 따뜻하니까. 서연이 제일 싼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 천천히 씹어 먹어. 너무 빨리 먹으면 또 기침나. 서연이 도시락을 미나 앞에 놓았습니다. 미나가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서연이 태성그룹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 큰 건물 안에는 진짜로 좋은 사람도 있을까? 아니면 다들 바쁜 사람들 뿐일까?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한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20년 전 3월 15일 햇살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소지품 중에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제 이니셜이 새겨진
기록과 스케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얼굴 사진도 있습니까? 예, 최근 증명사진입니다. 비서실장이 서연의 증명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한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아이 심장이 약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요.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한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오. 더 파지 마세요. 지금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회장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한 회장이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이 일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임원 쪽에는 보고 안 올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보고할 사안이 아니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한 회장이 혼자 남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화야, 내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한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미나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미나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단 나을 거야. 엄마가 포기 안 하면 언젠가는 웃을 날도 오겠지. 서연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요? 태성그룹 전무실에서 최민석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보팀 보고 시스템에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 조사 완료 마이너스 기밀 등급. 최민석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서연의 사진과 상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건 평범한 지원자한테 기밀 등급이라니. 회장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평범한 면접 지원자를 조사했을까요? 최민석이 서연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펜던트 사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이라 이니셜까지 따로 적어놨네. 이건 보통 관심이 아닌데. 최민석이 자료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현재 생활 상황, 아이의 병력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이런 조사를 지시할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설마 피부치? 이 타이밍에? 만약 서연이 회장의 숨겨진 가족이라면 자신의 후계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중요한 건데 지금 바로 볼 수 있지? 당장 나오라고 해. 30분 후 최민석이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중년 남성이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무님.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건 또 무슨 일입니까?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민석이 서연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여자 좀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어야겠어. 깔끔하게 3개. 이번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몰고 갈까요? 회사 면접장에 애까지 끌고 온 상식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기적인 엄마쯤으로. 남성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돌릴까요? 준비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동네 커뮤니티, 맘카페, 취업 카페 할 것 없이 죄다 올려.
최민석이 봉투를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신상도 살짝살짝 흘려. 근데 딱 걸릴 정도로는 말고 애매하게. 나한테 불똥 튀면 안 된다. 남성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면접에 애 데려온 맘충 목격담. 요즘 취준생들 수준 실하냐? 면접장을 무슨 놀이방으로 아는 건가? 서연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개념 없다. 저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아이 키우는 게 면접 안 본다는 핑계가 되나? 글들이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신상 정보도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이서연이라는 여자 있죠? 거기서 서빙한다면서요? 식당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누구시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사람을 왜 손님 받는 곳에 두는 겁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사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님이신가요? 포털이랑 카페 좀 찾아보세요. 그 사람 요즘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사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여기 잠깐만 와볼래요? 서연이 앞치마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말이야, 오늘까지만 나와줄래?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장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게 요즘 매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나도 눈치가 보여. 사장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서연이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연 씨죠? 집주인분이 저보고 꼭 전화 좀 드리라 하셔서요. 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말씀 나눠보세요. 잠시 후 집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연 씨죠? 집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미안한데 이제 다른 데를 좀 알아보셔야겠어요. 서연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위층이랑 옆집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아이 기침 소리도 밤마다 들리고 요즘 괜히 시끄럽다고들 해서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요즘 다 올라서요. 다음 달부터는 더 내셔야 합니다. 난방비를요? 저 지금도 빠듯한데요. 네, 다음 달부터요. 부담되시면 진짜로 이사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난방이 거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꽁꽁 얼었어요. 숨 쉴 때 입에서 김 나와요. 미나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보일러가 왜 이러는지 엄마가 한번 볼게. 서연이 보일러를 확인했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미나를 담요로 꽁꽁 싸맸습니다. 우리 딸,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연이 미나를 안고 달래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도 면접 약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의 약이 떨어져 갔습니다. 서연이 길거리를 걸으며 전봇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광고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급전 대출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손댈 줄은 진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짐을 들고 골목으로 나오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 앞에 멈췄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죠? 여기서 잠깐만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이 경계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코지하려고 온 거 아니고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햇빛장학재단에서 나온 김진수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의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저는 그런데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네. 형편 어려운 분들, 특히 아이 혼자 키우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재단입니다. 김진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연 씨 상황을 알게 됐고 내부 심사 끝에 후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지 않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왜요? 저는 어디에도 도움 요청한 적 없는데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지역복지센터 쪽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병원 기록도 같이 검토가 됐고요. 김진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나 양이 자주 아팠던 기록, 그리고 혼자 아이 키우시는 점을 보고 결정이 난 겁니다. 서연이 미나를 더 꼭 안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있을 리가 있나 싶어서요. 솔직히 믿기지가 않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런 도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김진수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서연의 짐가방과 초라한 차림새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실 수 있는 임시 거주지도 준비돼 있습니다. 난방 잘 되고 아이랑 지내시기에는 충분한 곳이에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미나의 기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또 추워졌어요. 여기 있으면 감기 더 걸릴 것 같아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혹시 제가 조심해야 할 조건 같은 건 없나요? 우선은 추우니까 숙소 먼저 가서 아이부터 눕혀놓고 얘기 나누시죠. 거기서 서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주저하다가 미나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20분 후 깨끗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수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2층 201호가 앞으로 한동안 쓰실 방입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진짜 따뜻해요. 집 같아요. 미나가 기뻐하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과일,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라면과 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는 아이용 약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우유에 약까지.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미리 상황 듣고 맞춰서 채워놨습니다. 당분간은 장 보러 안 나가셔도 될 겁니다. 김진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우선 한 달 동안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집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딱히 이상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뭐 해야 할 일이나 따라야 할 규칙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서명했습니다. 김진수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아이랑 푹 쉬세요. 김진수가 나간 후 서연이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자요? 진짜로? 이거 꿈 아니에요? 미나가 신나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완전히 우리 집은 아니고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그래도 지금보단 훨씬 낫지? 서연이 미나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김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얘기가 잘 돼서요. 일자리도 하나 연결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취업이요? 정말요? 네. 태성그룹 쪽 하청 물류업체에서 사무직을 뽑는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그룹이요? 그 태성그룹이요? 직접 본사 직원은 아니고요. 물류창고 관리하는 하청업체 사무 쪽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면접은 언제 보러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곧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날 서연이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물류창고 사무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사무실 안에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물류창고 맡고 있는 박현수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영학 전공하셨네요? 숫자 다루는 데는 익숙하시겠어요. 네, 전공만 그렇고 경력은 많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은 데는 성실한 게 반 이상입니다.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박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해봅시다. 서연이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요? 장학재단 쪽에서 믿고 추천해준 분이라니까요. 그런 분이면 일도 책임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첫 출근날 서연이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물건이 너무 제멋대로네요. 찾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하겠어요. 서연이 재고표를 살펴봤습니다.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 같습니까? 박 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꺼내가는 물건들이 안쪽 깊숙이 있어서 왔다 갔다 동선이 너무 길어요. 서연이 창고 배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재고가 정확하지도 않아서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서연 씨 생각에는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지금 있는 자료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서 숫자부터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야근을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물품별 출고 횟수, 창고 내 위치, 이동 동선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프와 표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소장이 서연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자료에는 창고 효율성을 50%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말만 들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현장에 적용해 볼게요. 박 소장이 서연의 제안을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도 일하기 편해졌다고 하고 실적도 눈에 띄게 올랐어요. 박 소장이 기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사에도 한번 올려봐야죠. 위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그 보고서는 태성그룹 본사 비서실까지 전달됐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청업체 하나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 한 명이 시스템을 손봤다고 합니다. 한 회장이 첨부된 현장 사진을 봤습니다. 서연이 창고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회장이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고 많았겠군. 저 직원 계속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음날 서연의 책상 위에 꽃바구니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이 카드를 읽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민석 전무실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여자가 원인이야? 이 타이밍에 최민석이 보고서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진짜 골치 아파지겠다. 태성그룹 본사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휴게실에서 공지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동료 직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상금도 꽤 세네요. 이거 한번 붙으면 약값 걱정은 좀 덜겠는데요? 서연이 응모 자격을 확인했습니다. 태성그룹 계열사 모든 직원이 참가 가능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 도전해볼까? 어차피 머릿속에 정리해둔 것도 많으니까.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창고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적는 거예요? 숙제예요?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한 거 글로 쓰는 중이야. 그럼 그거 쓰면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상 타면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건 해봐야 알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 하나쯤은 따라올 거야. 며칠 후 서연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님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전 결선에 선정되셨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요? 네. 전체 100개 응모작 중에서 10개만 뽑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발표는 언제 하나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본사 대강당에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미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나야, 엄마 좋은 소식 들고 왔다. 엄마가 큰 대회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갔어. 정말요? 엄마 최고예요. 우리 엄마 천재예요. 미나가 뛰어나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결선 당일 아침 서연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색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 긴장돼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미나 말 들으니까 힘난다. 서연이 미나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서연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발표 순서와 주의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각 참가자분들께 발표 시간 10분씩 드리고 이어서 5분간 질문 받겠습니다. 리허설 시간에 서연이 무대에 올라가 봤습니다. 조명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물류팀에서 근무하는 이서연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의 발표 순서는 7번째였습니다. 이제 7번째 발표자, 물류팀 이서연님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연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류팀에서 근무 중인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작업 전후의 효율성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저희 창고 시스템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 쓰는 물건이 안쪽에 있어서 생기는 동선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물건이 자주 나가는지, 출고, 빈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관 방식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물건 위치를 다시 짜는 최적 배치 설계입니다. 두 번째, 센서를 이용해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얼마나 나갈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물류 계획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물류창고에 시험 적용해 본 결과 작업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실수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연이 실측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식을 그룹 내 전체 물류에 적용하면 1년에 최소 100억 원 이상은 아낄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한 곳에 완전히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처음 시범 적용하는데 3개월, 전체 계열사에 확산하는 데는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처음에는 약 20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2년 안에는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엔 순이익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협의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연이 로비에서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발표자들도 불안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공모전은 예년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사위원들 모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상 작품은 바로 실제 사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024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이서연 씨입니다. 서연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상패와 상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때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이 들어와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회장이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 회장이 서연을 잠시 바라본 후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수상자가 뭔가 닮았네. 둘이 아는 사이인가? 백스테이지에서 이 장면을 본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보안실장이지? 지금 당장 리스크 대응팀 돌려. 언론이 어디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전부 체크해. 시상식이 끝난 후 서연이 미나와 마트에 갔습니다. 상금으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오늘은 약도 넉넉히 사두고 우리 미나 먹고 싶은 것도 골라보자. 정말? 진짜 다 사도 돼요? 엄마 최고예요. 미나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그룹 관련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TV에 뭐 나와요? 우리랑 아는 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우리 밥부터 먹자. 식을라. 서연이 미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밤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서연이 첫 번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야, 빨리 포털 들어가 봐. 지금 너 기사 떴어. 난리야. 서연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과 신임 여직원, 수상한 관계. 기사 제목을 본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여기에 있어? 어제 시상식 사진이 여러 각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장과 서연이 악수하는 모습,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악의적이었습니다. 역시 뒷배경이 있었구나. 공모전도 조작이었나? 저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구나. 서연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 아파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우리 미나 앞에서는 괜찮아. 엄마가 좀 놀라서 그래. 서연이 휴대전화를 끄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이서연 씨 맞으시죠? 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잠깐만 시간 좀. 서연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기자들이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잠깐만 나오셔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태성 회장님하고 어떤 사이인지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주셔야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커튼을 급히 쳤습니다. 엄마 밑에 사람 엄청 많아요. 다 우리 집 쪽만 보고 있어요. 미나가 무서워하며 엄마 곁에 붙었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저 사람들도 곧 다른 데로 갈 거야.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미나의 기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콜록, 콜록. 스트레스 때문인지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딸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가슴 많이 아파? 서연이 미나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미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숨 좀 천천히 쉬어봐.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이 미나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미나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갑자기 미나가 축 늘어졌습니다. 미나야, 눈 떠봐, 엄마 좀 봐. 미나야. 서연이 미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119 구급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아이예요. 4살짜리인데요.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눈도 안 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계신 주소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골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거기 차 좀 빼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구급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서연이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기자들을 밀치며 건물로 올라왔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죠? 여기에요. 여기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서연이 의식을 잃은 미나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미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미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이, 회장님 아이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불륜입니까? 숨기고 있는 겁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댔습니다.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발 비켜주세요. 애 좀 살리고 봅시다. 서연이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미나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많이 위태로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심장 쪽에 무리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검사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미나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의료기기에 연결된 미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엄마입니다. 아이 심장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까 심장이 한번 멈췄습니다. 겨우 다시 뛰게 만들었고요. 서연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심장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병원에 오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이 상태가 어떤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병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수술비 예상 금액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금액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월세도 겨우 내고 있는데 미나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기계 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B-, B-, B-. 서연이 일어나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주운 직원용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옥상에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난간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미나야, 엄마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좀만 더 잘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로 옥상에서 내려오시오. 당장입니다.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장난 전하면 끊겠습니다. 나 한진태입니다. 한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옥상에서 내려와서 병원 뒤 주차장으로 나오시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옥상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이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한 회장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타시오. 밖에서 얘기하기엔 눈이 너무 많습니다. 한 회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주저하며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떻소? 주치의 얘기는 들었습니까? 심장 이식을 해야 산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책임지겠소. 그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회장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금고에서 꺼낸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선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이분이 누구십니까? 많이 닮으셨네요. 내 아내였소. 그리고 미나 외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서연이 사진 속 여성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안겨있는 이 아이가 한 회장이 사진 속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이요. 이서연 씨.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당신은 내 딸이요. 내 핏줄이요. 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어디에도 가족 없다고 들었어요. 목에 걸고 있는 그 펜던트 한번 잘 보시오. 서연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제이라는 이니셜 정화의 머리 글자요. 당신 어머니 이름 김정화. 한 회장이 펜던트 스케치를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들고 있던 물건이 이거 하나였소.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소. 서연이 스케치와 자신의 펜던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어린애 하나를 보육원에 두고 왜 찾으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서연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땐 사업이 전부인 줄 알았소. 회사 살리는 게 가족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소. 참 어리석었소. 한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도 휘청거리고 아내도 병원 신세를 지고 눈앞이 캄캄했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린 딸을 버릴 이유가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다 옳소. 그땐 미쳤던 거요. 변명할 말 한마디도 없소. 한 회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20년을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살았소.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오. 다른 건 다 나중 문제요.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망가뜨린 것 하나씩 바로잡겠소. 늦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소. 그때 한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천히 말해보시오.
최 전무 쪽에서 언론에 또 자료를 흘렸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자료를 냈다는 겁니까? 회장님과 이서연 씨가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뭐라고 했소? 지금 그게 농담이요, 진담이요? 뉴스에는 혈연 관계 부인이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바로 본사로 가겠소. 기자들 전부 모이게 준비하시오.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이 곁으로 돌아가시오. 지금 미나가 제일 먼저요. 회장님은 어디 가시는데요? 또 혼자 다 떠안으실 건가요? 20년 동안 미뤄둔 것 오늘 다 끝내러 가겠소. 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1시간 후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기자회견장이 설치됐습니다. 주요 방송사 카메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회장이 양복을 단정히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원고는 다 치우시오. 오늘은 제 입으로만 이야기하겠소. 한 회장이 연단 위 원고를 치웠습니다. 돌려 말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장이 20년 전 가족 사진을 카메라 앞에 올려놨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온갖 말들과 달리 이서연 씨는 제 친딸입니다. 제 피가 섞인 제 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사업 욕심에 눈이 멀어 제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죄를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조작이 아닌 병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유전자 검사 원본입니다. 정식 검사 결과서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최 전무가 흘린 그 자료는 뭐란 말입니까? 그건 조작된 가짜입니다. 제 딸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 조각일 뿐입니다. 한 회장이 조작 과정을 담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최민석 전무의 지시 아래 자료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직접 통화한 녹취록과 돈이 오간 계좌 추적 자료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민석 씨, 증거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하십시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나만 왜 이럽니까?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또한 모두 내놓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주식 양도 의향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전부를 아이들 심장병 치료를 위한 센터를 짓는 데 쓰겠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속죄입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이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히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설마 미나 양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가 방금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꿈 아니죠? 네,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나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회장도 병원에 도착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오늘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잘 될 겁니다. 회장님, 정말 제 아버지 맞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 안에 누워있는 아이는 내 외손녀요.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진행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집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새 심장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려면 몇 시간은 더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목숨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연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 숨 돌리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소. 몇 시간 후 미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이죠?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지. 우리 미나,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안 아파요, 엄마. 전처럼 쿵쿵 안 뛰고 편해요. 미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튼튼한 심장이 생겼으니까. 서연이 미나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미나가 옆에 서 있는 한 회장을 봤습니다. 엄마, 저기 서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자꾸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서연이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저분은 우리 미나 할아버지야. 정말요? 나도 이제 할아버지 생긴 거예요? 미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미나도 할아버지 있는 아이야. 한 회장이 무릎을 꿇고 미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미나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 미나가 한 회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멀어요? 우리 집이랑 가까워요? 할아버지 집은 좀 크고 정원도 있고 꽃도 많다. 미나가 오면 뛰어놀 때도 많다.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병원 앞 정원에서 미나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빨리 뛰어도 숨 안 차요. 나 이제 건강해졌죠? 미나가 비눗방울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꿈으로도 못 봤어요. 나도 그렇소. 우리 셋이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소. 한 회장이 미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괜찮습니까? 큰일 난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맡아서 잘 굴리고 있소. 내가 끼어들 자리는 이제 없소. 한 회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보다 저 아이 옆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서연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태성그룹에 출근했습니다. 혁신 TF팀 책임자 사무실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새로 올라온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팀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간단히 한번 말해봐요. 전국 물류센터 효율화 프로젝트입니다.
팀장님 아이디어 기반으로 한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걸로 회의 잡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같은 시간 교정시설에서 최민석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징역 7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내가 쥐고 있던 것들 다 날아갔네요. 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최민석이 면회실을 나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 회장의 차가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미나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 보러 가는 날이죠? 사진에서만 보던 할머니.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미나를 정식으로 할머니께 보여드리는 날이지. 한 회장이 백미러로 미나를 봤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 김정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묘비 주변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꽃을 놓고 물을 갈아줬습니다. 정아야, 드디어 우리 딸을 찾았어.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아이, 이렇게 잘 자랐어. 한 회장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도 생겼어. 눈망울이 꼭 너 어릴 때랑 똑같다. 서연이 어머니 사진 옆에 미나가 그린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나 잘 키울게. 미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예요. 엄마 딸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줘서 그런지 이제 가슴도 안 아파요. 꼭 감사 인사하러 오고 싶었어요. 미나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이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복받쳤습니다. 정화야, 너무 늦었지. 그래도 이제야 새 식구가 다시 모였어. 나 이제라도 조금씩 갚으면서 살게.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 셋이 같이 왔으니까요. 그럴까? 할아버지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큰데.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묘비를 등지고 언덕 위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처음으로 한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불렀구나. 한 회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에요. 미나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손녀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세 사람은 언덕 위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줄 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도 함께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서연에게는
딸의 병이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이 2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 회장에게는 뒤늦은 후회가 평생의 짐이었지만 그 후회가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연과 미나, 그리고 한 회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이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쓰는 행복한 가족 사진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